물류관리론 4주차 4-3 물류예산관리와 물류채산성 분석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예산관리와 물류채산성 분석인데요. 물류예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류예산관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물류 활동을 위해서 설정된 물류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물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비용 지출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 이게 물류 예산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비용 지출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물류 예산 관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류 예산 관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예산은 당연히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류 정책이나 물류 관리의 방침에 의해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류 정책과 방침이 설정돼야만 물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향식 예산 제도를 우거해서 물류 관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들이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향식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류 담당자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참여를 해야 자발적 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통계 자료에 의거해서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물류 활동으로부터 미래 상황 변동을 고려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물류 활동에 의한 업적 평가를 하고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만 물류 활동의 업적 평가를 할 수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물류 분야의 비용 지출을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류비 지출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예산 관리의 이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에는 물류 관리 방침이 설정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상향식으로 결정함으로써 물류 담당자들의 자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야만 업적 평가를 할 수 있고 차기 계획을 세우는데 정보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지출을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물류 예산 관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예산의 편성 절차인데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환경 조건을 파악하고 장기 물류 계획을 설정하는데 물류 예산 편성 방침을 시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방침을 시달해야 거기 기준에 의해서 물류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예산안이 작성되면 예산안을 다시 한번 심의하고 조정을 해서 어떤 것은 더 올리고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곳에 더 배분을 하고 어떤 곳에 더 가중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물류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이런 물류 예산의 편성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는 물류 환경의 조건을 파악하는데 기업을 둘러싼 회사 내와 외부의 물류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와 외의 물류 환경에 대해서 분석 예측을 하는 것이 1단계다 이렇게 보고요. 2단계는 장기 물류 계획의 설정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의해서 물류 전략을 정책 기초로 물류 환경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조건을 파악했으면 장기적인 물류 계획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물류 계획을 미리 크게 설정을 하는 것이 2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물류 예산 편성 방침을 회사 조직 내에 시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알려야만 연도별 물류 부문 방침과 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안 편성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물류 예산 편성 방침을 시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3단계에서 물류 예산 편성 방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면 4단계에서는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물론 예산 편성 방침에 의거해서 하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예산안을 작성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물류비 예산안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역들로 구성되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하는데 적절하게 안배가 예산이 잘 돼 있는가를 심의 조정해서 가감을 하는 작업이 5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단계에는 물류비 예산안을 확정을 하는데요. 심의 조정까지 끝나고 나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최종적인 승인을 함으로써 확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류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물류 환경을 파악하고 사내외 물류 환경을 파악하고 분석 예측해서 장기 물류 계획을 설정하는데 세 번째는 그 설정해 놓은 물류 방침을 그대로 시달을 하면 나머지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하부 직원의 의견을 현장에 있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류비 예산안이 작성이 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류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물류비 예산안은 회사의 중역들로 구성되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가감하는 심의와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물류비는 최종 경영자의 승인으로 해서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편성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류비 예산의 통제 방법인데요. 사전 통제 방법에는 물류비 관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예산 편성 시 물류 현장의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자주적인 예산 목표의 설정을 유도할 수 있고 예산 통제에 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관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참여시킨다는 것이죠. 예산 목표 설정에 유도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 통제에 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통제 방법을 이렇게 실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중 통제 방법이 있는데요. 기중이라는 것은 예산 기간 동안 예산의 집행 정도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제 방법을 만들어 놔두고 예산 기간 동안에 예산 집행 정도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통제 방법인데요. 예산 실시 후에 예산과 실적을 비교해서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짜놨으나 실질적으로 실적을 비교해서 잘 짜였는가 안 짜였는가, 그리고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는가, 이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류 채산 분석인데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물류 업무에 대한 타당성 분석입니다. 신규 물류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이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사 결정 기법으로 유용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류 업무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신규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산성 분석과 물류 원가 계산의 비교를 하는데, 물류 채산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물류 원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 목적은 물류 활동의 의사 결정을 하고 물류 활동의 업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죠. 계산 대상은 특정 개선안이나 투자안이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대상이 되고, 물류 원가 계산은 물류 업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계산 기간, 계산 시기, 계산 방식, 그리고 계산의 계속성, 임시적으로 하는 것인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물류 원가의 종류, 할인 계산의 유무, 이런 것들을 물류 채산 분석과 물류 원가 계산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목적부터 할인 계산의 유무까지의 채산성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류 원가 종류도 보면 미래 원가와 실제 원가가 있는데요. 물류 원가 계산에서는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를 구분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물류의 채산성을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물류 채산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채산성 절차를 보면요, 물류의 현황 파악을 하고 물류 개선안을 작성을 하는데, 현재 물류비, 그래서 현행 물류비를 A안, B안, C안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물류비를 비교하는데 최유리안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의 삭감액을 생각을 하고 물류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보 내용이 중요하게 대두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물류 개선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데 채산성 분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류도 계속해서 물류비도 물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늘 물류 개선안의 내용을 개선시키는 계획들을 이런 채산성 분석 절차에 의해서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진화까지를 이루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물류는 제3의 이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회사에 이익을 가져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은 세부적으로 물류 예산 관리와 채산성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채산성 분석을 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는 물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현행 물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문제 제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성공적인 업무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 중인 물류 활동이라든가 물류비 지출 현황, 환경 분석 등 물류 현황을 먼저 1단계로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물류 개선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되겠죠. 2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물류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의 목표에 준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사 검토해서 개선안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1단계는 문제 제기라면 2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물류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물류 개선안이 각 계산 방법에 따라서 얼마 물류비가 필요한가 혹은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비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측정을 하는 단계가 3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단계는 물류비를 비교를 하는데요. 각 물류 개선안별로 물류비가 측정되면 물류비를 이제는 비교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적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비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최적의 물류 개선안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물류 개선안을 최적안으로 선택한 것을 최종 결정하는 건데요. 물류비 절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된 최적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물류 채산성 분석의 5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채산성을 위한 접근 방법들이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자기 회사와 가장 최적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류 채산성 분석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상충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물류 업무를 추진할 때 이율 배반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원가 비교 중심으로 해서 채산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율 배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이 희생이 되는 상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자원이 경합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어느 한쪽은 유리한데 어느 한쪽이 희생이 되는 상치 관계에 됐을 때 원가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통된 경합을 해서 효율적인 것을 내려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희생이 되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풍선효과처럼 한쪽을 줄였더니 한쪽이 늘어나거나 한쪽을 또 줄이면 한쪽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쪽이 벼시 째면 한쪽이 그늘이 생기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비용 상충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 비용 접근 분석이 있는데요. 물류 개선에 관해서 요구되는 각 비용의 부분적 절감이 아닌 총액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종합적인 분석 방법인데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숲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류 ABC와 물류 ABM이 있는데요. 앞에 영문 이니셜을 따서 ABC라고 합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 단위에서 발생 원가를 파악하려는 원가 계산 기법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더 붙였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가 복잡해질까봐 지금 자료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다른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 단위에서 발생 원가를 파악하는 원가 계산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 단위에서 발생 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활동별로 함께 파악함으로써 물류 업무의 적정 평가나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마네지먼트 최적의 비용 평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CM이라고 그러죠. 서플라이 체인 마네지먼트라고 하죠. 그 사슬 안에서 물류 사슬 안에서 움직여지는 최적을 위한 비용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단위에서 발생하는 발생 원가를 파악하는 원가 계산 기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류 ABC의 기본 요소는 자원, 활동, 원가 대상, 활동 중인 아니면 자원 동인 이런 것들이 기본 요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기준 원가 개선 도입 시 기대 효과는요. 지금 작업 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 단위에서 발생 원가가 물류 ABC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업 단위에서 발생 원가 계산 도입 시 기대 효과는 뭐냐면 정확한 원가 및 이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업 단위에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회계 시스템의 기반 구축이 가능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 및 전략적 정보 제공 이런 인프라나 전략적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 평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유통 채널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영 의사 결정의 질적 개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물류 예상 관리 최소한성 분석 중에서 물류 ABC와 물류 ABM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물류 ABC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인데 이 ABC는 작업 단위에서 발생 원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여기에 기대 효과를 봤더니 원가 및 이익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관리 회계 시스템 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 및 전략적 정보 제공이 아주 유리하고 그리고 유통 채널 관리 지원에 도움이 되고 경영 의사 결정에 질적 개선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약속 시간이 다 돼서 4-3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 지금 수업을 했던 내용들은 4-3 물류 예상 관리와 물류 채산성 분석 중에 실무에 적용하는 ABC 분석까지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대면 강좌에서 또 4월 말쯤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